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인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분석 모형을 통해 문제 풀이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직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 하나의 숫자, 양수 또는 음수 부호를 사용하여 원점에 대한 위치를 지정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기준축에 대한 방향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필요한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 또는 점의 위치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필요한 양을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의 다양한 성질을 배우고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들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벡터는 전체 수업에 계속해서 사용될 예정이며, 이 장에서는 공부하는 위치 벡터 외에도 속도, 가속도, 힘 및 전기장 같은 여러 벡터를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설명하는 벡터의 성질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제2강 벡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Y 좌표계를 통해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이며, 1강에서 학습했던 벡터 양과 스칼라 양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 둘 이상의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인 사용에 대해 학습해 보고, 벡터의 각 좌표축에 대한 사용, 즉 벡터의 성분과 단위 벡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였는데요. 이 차원에서 원점 O를 기준으로 서로 수직인 두 축을 그린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공간의 한 점을 x와 y 값으로 표현하고 x, y로 표기한 데카르트 좌표를 우리는 직각 좌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평면상의 한 점을 표시할 때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평면 극좌표 r, 세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 평면 극좌표계에서 r은 직각 좌표의 원점 0,0으로부터 한 점의 위치 x, y까지 거리가 되겠으며, 세타는 원점에서 주어진 점까지 그은 선분과 고정된 좌표 x축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겠습니다. 고정축은 보통 플러스 x축을 택하게 되고,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면 극좌표로 나타낸 좌표로부터 직각 좌표를 얻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다음식 x 이꼴 r 코사인 세타와 y 이꼴 r 사인 세타와 같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각 좌표를 알고 있다면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극좌표계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와 r 이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관계가 있으며, 이 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에 4개의 수식에 나타낸 좌표 x, y와 r, 세타의 관계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세타가 정의될 때, 즉 세타를 플러스 x축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측정된 각도로 정의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평면 극좌표계의 기준축을 플러스 x축으로 하지 않거나 각도의 증가 방향을 다르게 정의할 경우에는 두 좌표계에 관련된 표현식은 위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칼라 양과 벡터 양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대 입을 옷을 고민하여 밖의 온도를 알고 싶을 때 필요한 정보는 단지
수치와 그 단위인 섭씨도 또는 화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는 단순히 크기가 있는 스칼라양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스칼라양은 적절한 물리적 단위는 같지만 방향성이 없는 하나의 단순한 수치로 완전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부피, 질량, 속력, 시간 등이 스칼라양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질량 또는 속력과 같은 스칼라는 항상 양수이고 온도와 같은 스칼라는 양수 또는 음수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바람의 속도를 알아야 한다면 바람의 속력과 동시에 방향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속도를 완전하게 서술하려면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벡터양이 되겠습니다. 벡터양은 스칼라양과 같이 적절한 물리적 단위를 가지며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벡터양의 또 다른 예는 지난 강의 시간에 배운 변위입니다. 한 입자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한 점 A에서 B로 직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변위를 위치 A에서 B까지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살촉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을 나타내고 화살의 길이는 변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약 한 입자가 그림에서와 같이 위치 A에서 B까지 점선을 따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위는 역시 위치 A에서 B까지 화살을 그려 표시하도록 합니다. 변위 벡터는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에 의존하며 두 점 사이의 경로에는 무관하겠습니다. 보통 물리학에서는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위에 화살표를 붙인 볼드체를 이용합니다. 또한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 없이 간단히 볼드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일반 채로의 로마체를 사용하며 벡터의 절대값으로도 표시하곤 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물리적인 단위를 가지며 보통 m, 그리고 속도는 m/s 등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동등하다는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벡터 A와 B가 평행선을 따라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벡터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지만 모든 벡터들은 크기와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로부터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벡터의 덧셈 규칙은 그래프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 B를 A에 더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모는 종이에 먼저 벡터 A를 그려놓고 벡터 B를 같은 배율로 벡터 B의 꼬리가 벡터 A의 머리로부터 시작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벡터의 덧셈의 결과는 합 벡터 R로서 벡터 A의 꼬리에서 벡터 B의 머리까지 연결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벡터를 더할 때도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오른쪽의 그림은 3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 벡터 R은 벡터 A, B, C의 합 벡터인데요. 다각형을 완성하는 벡터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벡터 R은 처음 벡터 꼬리에서 마지막 벡터의 머리 부분까지 연결한 벡터임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은 덧셈의 순서의 무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질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하학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벡터 A 더하기 B는 벡터 B 더하기 A와 같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이상의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은 어떤 두 벡터를 먼저 더하느냐와 무관하겠습니다. 세 벡터에 대한 이 규칙의 기하학적인 증명이
다음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3개의 벡터를 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벡터 A에 벡터 B와 C의 합을 더해준 벡터는 벡터 A와 B의 합에 벡터 C를 더해준 벡터와 같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런 유형의 벡터는 시각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힘, 전기장 벡터와 같은 다른 유형의 벡터도 더할 수 있는데 이는 이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둘 이상의 벡터를 서로 더할 때 벡터는 모두 같은 단위를 가져야 하고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으로 200km 변이 벡터에 동쪽으로 60km/h인 속도 벡터를 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벡터들은 서로 다른 물리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스칼라형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간 간격과 온도를 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음의 벡터를 정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 A의 음의 벡터는 그 합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즉 벡터 A와 마이너스 벡터 A는 크기는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산 벡터 A-B는 벡터 A에 음의 벡터 B를 더하여 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벡터의 뺄셈에 대한 기하학적인 방법은 다음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벡터 A와 B의 차를 구하는 다른 도형적인 방법은 두 번째 벡터 B에 무슨 벡터를 더하면 첫 번째 벡터 A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벡터 A-B는 두 번째 벡터 B의 머리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벡터 A의 머리를 잇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벡터 A에 양수의 스칼라양 m을 곱하면 그 곱 ma는 벡터 A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ma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A의 음수의 스칼라양인 -m을 곱하게 되면 그 곱인 -ma 벡터는 벡터 A와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ma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 OA는 벡터 A의 크기의 5배이고 벡터 A와 같은 방향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3분의 1a는 벡터 A에 대하여 크기가 3분의 1배이고 방향이 벡터 A와 반대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에서 그래프 방법은 정밀도를 요하거나 3차원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직각 좌표계의 각 좌표축에 벡터를 사용하여 벡터 덧셈을 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벡터의 각 좌표축에 대한 사용을 그 벡터의 성분 또는 직각 성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벡터는 그 성분으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XY 그래프에서 특정 벡터를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XY 평면상에 놓인 벡터 A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벡터는 플러스 X축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벡터 A는 X축의 평행한 성분 벡터 AX와 Y축의 평행한 성분 벡터 AY의 두 벡터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부터 세 벡터는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벡터 A는 벡터 AX와 AY의 합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 A의 스칼라 성분은 벡터 AX와 AY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성분 AX는 X축에 대한 벡터 A의 사형이고 성분 AY는 Y축에 대한 벡터 A의 사형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분은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분 벡터 AX의 방향이 플러스 X이면 성분 AX는 양수가 될 것이고, 벡터 AX의 방향이 마이너스 X축이면 성분 AX는 음수가 되며 성분 A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와 사인 세타는 A분의 AY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벡터 A의 X축 성분 AX는 A 코사인 세타, Y축 성분 AY는 A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 변이 직교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루며 다른 한 변의 크기는 빗변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벡터 A의 크기와 방향은 벡터의 성분들과 다음 표현된 수식의 관계를 만족하겠습니다. 성분 AX와 AY의 부호는 각도 세타에 따라 결정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타가 120도라면 AX는 음수가 될 것이고 AY는 양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타가 225도가 되게 되면 AX와 AY는 모두 음수가 될 것입니다. 2차원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벡터 A를 기술하려면 각 성분 AX와 AY를 알든지 또는 크기 A와 방향 세타의 정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응용 문제에서 반드시 수평과 수직은 아니더라도 벡터를 서로 수직인 좌표축을 갖는 좌표계에서 각 축의 성분들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물체를 생각해보면 X축을 경사면으로 하고 Y축을 경사면에 수직이 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벡터 양은 종종 단위 벡터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단위 벡터는 차원이 없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단위 벡터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이 주어진 방향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공간에서 벡터를 나타내는 데 편리합니다. 직각좌표의 단위 벡터인 기본 벡터 i, j, k는 각각 양의 x, y, z축 방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i, j, k 문자 위에 삭감 모양 기호는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표준적 표현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3차원에서 단위 벡터 i, j, k는 서로 수직인 한 세트의 벡터를 구성하며 이들 단위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ijk 벡터의 절대값은 모두 1이 되겠습니다. 벡터 A가 다음 왼쪽의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놓여 있을 때 성분 AX와 단위 벡터 i의 곱은 단위 벡터 i의 절대값 AX를 곱해준 값과 같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며 크기는 AX의 절대값과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AY는 크기가 AY의 절대값과 같고 Y축에 평행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 벡터를 이용하여 벡터 A를 표시하면 다음 표시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좌표계의 표현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위 벡터 R과 각도 단위 벡터 세타를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각좌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벡터의 단위 길이를 갖지만 직각좌표와 달리 지름과 각도의 단위 벡터는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제4 4분면에 표시한 점과 같이 점의 위치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방법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 때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 성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분이 bx와 by인 벡터 b를 벡터 a에 더하려면 x와 y축 성분을 각각 분리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합 벡터 r은 다음 파란색 박스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표현되며, 다시 정리하면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정리하여 초록색 박스처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여 더할 때 각각의 x축 성분들을 더하여 합벡터의 x축 성분을 구하고 y축 성분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성분을 이용한 덧셈은 다음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계약적인 과정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벡터 R의 크기와 x축과 이루는 각도는 다음 하단에 있는 수식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3개의 성분 방향을 갖는 3차원 운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3차원 벡터로 확장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만약 벡터 A와 벡터 B가 X, Y, Z축 성분을 갖고 있다면 벡터 A와 B는 다음과 같이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A와 B의 합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들과의 합으로 더해주면 다음 파란색 박스에 표현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자가 연속적으로 3번 변이를 한다고 할 때 합 변이를 단위 벡터로 나타내고 그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에서는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X축 성분만으로 충분하겠지만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벡터 R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그래프 용지에 X, Y축을 그려놓고 연필 끝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보면 연필이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15cm 이동한 다음 Y축을 따라 위쪽으로 30cm 이동을 하고 바로 그곳에서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12cm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변이 R1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23cm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종이면에 평행하게 14cm 이동한 다음에 종이 평면의 수직인 아래로 5cm 내려간 과정이 바로 벡터 R1 플러스 R2가 되겠습니다. 또 그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3cm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15cm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벡터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벡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를 더하는 방법과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 하단의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복잡한 벡터의 연산을 통한 알짜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지점에 작용하는 3가지 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힘의 합력, 즉 알짜임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벡터의 연산을 진행할 때 모든 벡터의 성분을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쪼갠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성분을 축에 따라 결정하여 연산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연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힘의 성분은 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F의 1x, 그러니까 F1의 X축 성분은 F1 코사인 45도가 될 것이고 F1이 그림에서 50N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50N 곱하기 코사인 45도의 값, 즉 대략 35N의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1의 Y축 성분을 구해보면 F1 사인 45도, 즉 50N 곱하기 사인 45도의 값, 즉 대략적인 35N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F2와 F3에서의 힘의 성분도 각각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쪼개는 계산을 진행해 볼 텐데요. 벡터 F2의 경우 Y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F2의 X축 성분은 0N이 될 것이고 F2Y는 20N이 되겠습니다. 벡터 F3의 성분을 구하려면 벡터 F3와 X축 사이의 각도가 75도인 점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벡터 F3의 X축 성분은 F3 곱하기 코사인 75도이며 주어진 F3의 크기 57N을 대입하면 쉽게 15N의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F3의 Y축 성분이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러스 Y 방향과 반대인 마이너스 Y 방향의 벡터임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F3Y, 즉 마이너스 F3 사인 75도의 값, 즉 마이너스 55N을 얻을 수 있으며 앞서 구한 모든 X축 성분의 합은 35N 더하기 0N 더하기 15N, 즉 50N이 되겠고 Y축 성분은 35N 더하기 20N 마이너스 55N, 즉 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자임은 X축으로 50N인 X축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벡터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면 극좌표로 나타낸 좌표로부터 직각 좌표를 얻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다음식 x 이꼴 r 코사인 세타와 y 이꼴 r 사인 세타와 같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각 좌표를 알고 있다면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극좌표계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와 r 이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관계가 있으며 이 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벡터 양은 스칼라 양과 같이 적절한 물리적 단위를 가지며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벡터 양의 또 다른 예는 지난 강의 시간에 배운 변위입니다. 한 입자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한 점 A에서 B로 직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변위를 위치 A에서 B까지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살촉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을 나타내고 화살의 길이는 변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약 한 입자가 그림에서와 같이 위치 A에서 B까지 점선을 따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위는 역시 위치 A에서 B까지 화살을 그려 표시하도록 합니다. 변위 벡터는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에 의존하며 두 점 사이의 경로에는 무관하겠습니다. 보통 물리학에서는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위에 화살표를 붙인 볼드체를 이용합니다. 또한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 없이 간단히 볼드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일반 채로의 로마체를 사용하며 벡터의 절대값으로도 표시하곤 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물리적인 단위를 가지며 보통 m, 그리고 속도는 m/s 등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벡터 A가 다음 왼쪽의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놓여 있을 때 성분 AX와 단위 벡터 i의 곱은 단위 벡터 i의 절대값 AX를 곱해준 값과 같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며 크기는 AX의 절대값과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AY는 크기가 AY의 절대값과 같고 Y축에 평행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 벡터를 이용하여 벡터 A를 표시하면 다음 표시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좌표계의 표현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위 벡터 R과 각도 단위 벡터 세타를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각좌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벡터의 단위 길이를 갖지만 직각좌표와 달리 지름과 각도의 단위 벡터는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제4사분면에 표시한 점과 같이 점의 위치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XY 좌표계를 통해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하였으며 1강에서 학습했던 벡터 양과 스칼라 양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 둘 이상의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인 사용에 대해 학습해 보았으며, 벡터의 각 좌표축에 대한 사용, 즉 벡터의 성분과 단위 벡터에 대해 학습하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의 벡터의 표현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껏 학습해온 내용을 토대로 1차원 운동과 벡터를 활용하여 2차원에서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